네, 오늘은 이더리움 투자해도 될까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가 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분들인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오태민 작가님 소개로 온 분들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잠깐 딴 얘기지만 오태민 대 비트맥시들의 논쟁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해보자면,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새로운 영상을 내지 않는 이유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든 투자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인생을 거신 뭐 오 작가님이나 백훈종 이사님 같은 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굳이 더 할 얘기가 있나 싶어서였어요. 저는 약간 노벨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비트맥시든 누구든 다른 어떤 사람이 유튜브나 이런 데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솔직히 제 생각에는 오태민 도돌이표입니다. 논리가 오태민 작가님이 말한 것에서 더 새로운 게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세계 나라에 있는 어떤 비트맥시 분들의 논리도 오태민 선생님의 논리에 비하면 조금 허접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저는 의사지만 학자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의 노벨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낸 아이디어가 새로운 거여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있는데 집착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대부분 오 작가님이 고민하고 했던 얘기들이라 영상을 더 안 만들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적어도 절반이 저를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갈 땐 가더라도 한 번쯤은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논리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예스예요. 이더리움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생각하면 이더리움은 쉿코인이 아닙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블랙록과 피델리티 둘 다 미국에서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인데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맨날 블랙락은 ETF 승인율이 하나 빼고 100%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번에는 된다. 블랙락이 했으니까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같은 논리면 이더리움도 되겠죠. 네, 100%니까. 설마 역사상 두 번째로 블랙락이 거절당하는 게 이더리움이다? 글쎄요. 물론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비트맥시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저 역시 격한 동의를 합니다. ICO였으니까 문제죠. 비탈릭과 이더리움 재단이 처음에 판 물량들은 증권이고요. 게리 겐슬러 이제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MIT 강의했던 거 들어보세요. 나옵니다. 증권이라고 해요. 다만 전임 SEC 위원장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떠나버려가지고 제 생각에 더 논란이 되거나 그럴 것 같아서 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더리움 증권 논란은 이쯤 하고, 최근 리플 관련 판결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죠. 네, 요건데. 물론 저는 법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기관한테 판 건 증권, 그 이후에 거래소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된 거는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2.0이 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POS 방식으로 체인이 바뀌었습니다. POS란 이제 Proof of Stake라고 해서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일종의 회사에서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의결권을 가지면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밸리데이터로서 이더리움 상의 거래들을 관장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수수료, 즉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다라는 개념인데요. 자, 그럼 블랙락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사듯이 블랙락이 비트코인 살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현물 ETF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엄청 사겠죠. 그럼 가만히 놔둘까요? 스테이킹 해야죠. 이자가 얼만데. 물론 그 이자에 대한 수익이 누구한테 가냐, 어느 정도 비율로 가냐 등등 따져야 할 법리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뭐 블랙락이 신청한 거니까 승인은 결과적으로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블랙락을 비롯한 거대 기관들이 스테이킹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과연 비탈릭 뷰테린이라는 어린 청년의 말을 들을까요? 네, 비탈릭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블랙락은 블랙락의 이더리움을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포크를 감행할 겁니다. 만약에 하드포크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둘 다 개작살이 나겠죠, 사실상. 그러면 이제 비탈릭 진영에서는 본인들의 이더리움을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블랙락의 이더리움을 다 팔아버릴 거고, 블랙락의 진영에서는 비탈릭의 이더리움을 다 팔아버리겠죠.
뭐 피델리티가 비탈릭의 편에 붙을까요? 뭐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피델리티가 만약에 붙더라도 비탈릭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은 피델리티 역시 또 갈라져 나올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락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탈릭 진영의 이더리움을 다 팔아버리면은 비탈릭 이더리움의 가격은 똥값이 됩니다. 비탈릭 진영에서 블랙락 이더리움을 만약에 다 팔아버린다, 우리도 복수한다 해도 1경을 움직이는 블랙락의 이더리움의 가격은 방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이런 상황이 싫은 비탈릭은 아마도 블랙락의 말을 잘 듣는 거의 블랙락의 고용 개발자 중 하나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겠죠. 아예 체인이 처음부터 분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요. 아마 이미 이런 상황을 비탈릭은 이제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걸 다 예상하고 POS로 바꾼 걸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방법이 되었건 블랙락, 피델리티를 비롯한 미국의 거대 자본은 이더리움을 장악하고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도권을 얻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은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하고 있어요. 네. 이더리움이 아무리 무겁고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 한들 현재의 은행 시스템만큼 느리지는 않죠. 수수료도 훨씬 적게 나오고요. 이게 어쨌든 트랜잭션당 피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는 뭐 1조를 트랜잭션을 하더라도 수수료는 뭐 몇천 원 혹은 뭐 그 이하의 단위일 겁니다. 레이어 2가 그러면은 필요할까요? 이더리움에서? 아니요. 이제 블랙락이 직접 뛰어도 될 것 같은데요. 블랙락이 직접 뛰면서 레이어 2를 해준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은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으로 전 세계에 달러를 풀면서 전 세계의 달러망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블랙락과 피델리티라는 이런 거대한 스테이커들을 통제하에 두면서 불법적인 송금은 웬만하면 막을 수도 있고요. 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으로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트랜잭션에 이더리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소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더 많이 이제 디플레이셔너리한 에셋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총 발행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더 하드한 에셋이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비트코인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블록체인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 작가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만약에 백훈종 이사님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같이 토론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